3번 보시는데 기본 예제 3번의 제시문의 내용들은 대부분 이제 앞에서 설명했던 한양대 문제에서 설명했던 기본 예제 2에 설명했던 수열 수렴성에 관한 제시문의 내용들이고, 물론 이제 그 제시문의 맨 앞부분에 수요의 완비성이라든지 이런 용어에 관한 이야기들은 조금 이제 복잡한 내용을 가지긴 하지만 논술 문제에서는 그다지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은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뭐 한 번쯤 쭉 읽어보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대신에 제시문의 중반 이후에 나오는 수열의 수렴성에 관한 부분이 있지? 실제로 수열의 수렴이 어떻게 정의되어지는가. 아까는 우리 한양대 고기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이제 서술적으로 쫙 설명해서 풀어놓은 거야. 거기에다가 이제 수열의 합에 대한 수렴성 요런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응? 자, 여기에서는 그 내용들보다 이제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바로 제시문에서. 자, 그 중간 부분에, 제시문의 중간 부분에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1번이 쳐져 있고, 동그라미 1번에 대한 내용을 검증해라, 증명해라 하는 게 이제 문제 1번의 내용이야. 네. 실제 문제에서는. 자, 급수 시그마 AK의 무한급수 시그마 AK가 수렴하는 경우 리미트 AN이 0이 되어짐을 설명해라, 증명해라. 이게 문제 1번이야.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는 중간 부분에 제일 여러분들 제시문의 첫 페이지의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근처에 보시게 되면 무한급수가 수렴하는 두 수열에 대해서 그 수렴하는 각각의 값들에 대한 합과 그 다음에 그것의 정수배수들, 실수배수들의 합에 관한 수열 역시도, 즉 수렴하는 수열의 확대 축수에 따른 합과 차에 대한 수열도 어떻게 된다? 수렴한다. 그건 아예 이론으로 준 거고, 그냥 준 거야. 알겠지? 요 정보를 이용해서 마지막 문제 4번을 증명해라.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문제고. 그러니까 나중에 요거는 식변형 문제야. 문제 2번과 문제 4번이 요걸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이거는 이제 가장 단순한 내용에 관한 거고. 자, 마지막에, 제시문 마지막에, 사실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수열 AN이, 이건 적분과 관련된 문제야. 적분과 적분 관련 부등식으로서, 여러분들 이 수열 파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이 적분에 관련된, 적분 관련 부등식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기도 하니까, 구분구조법과 관련해서, 요거에 지금 여러분들이 기본 예제 3번에 다룬 내용 중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 알겠지? 문제 2번과 문제 4번의 식변형에 관한 것들로 여러분들이 풀어서 연습을 해둘 필요는 있어. 알겠죠? 식변형에 관한 것들이고, 문제 3번은 단순한 식변형이 아니라 논술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출제되는 형식적 문제들 중에 부등식에 대한 증명 예제들 중에 하나야. 전에도 부등식에 관한 이야기는 꽤 몇 가지 이야기한 게 있었지. 그치? 적분에 관련된 부등식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서 있으니까는, 자, 뭐냐면 여기는 이제 구체적으로 함수를 줬어. 함수를 줘가지고 an equal 인테그럴 2부터 n까지에 대해서, 이 적분 영역에 대해서 적분 영역의 n 값을 주어지고 이것을 수열화해서 각 수열의 각 항으로 해가지고 이 적분함수 자체가 가지는 수학적 특성들, 수열적 특성들을 혹은 극한들, 이런 것들 이제 구하게 하는 문제도 논술 문제에서는 이건 자주 등장해. 알겠지? 응? 자, 이렇게 an을 x의 로그 x의 제곱분의 1의 dx로 이렇게 수열하겠다. 요거 적분 계산할 수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들 적분식 딱 보시면, 이 적분이 계산 가능한 적분인가? 아니면은 식이 너무 복잡해서 계산 불가능한 식인가? 적분이 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 적분 가능한가? 이런 것들은 미리 한번 생각해 두고 가세요. 알겠죠? 문제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 경우에는 적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치? 이거 치환적분 해야 되지? 그치? 치환적분 통해가지고 나중에 적분이 필요하면 계산하면 될 거예요. 자, 이것을 이용해서 무한급수 시그마 k의 로그 k의 제곱분의 1이 수렴함을 보일 수 있다. 실제로 보여라 라고 하는 게 문제야. 즉, 적분 값을 이용하여, 적분은 이제 실제 함수의 면적이잖아. 적분과 수열의 차이들은 못 가. 적분과 이 무한급수의 차이는. 그치? 연속적으로 되어 있냐? 얘는 K 값이 자연소화되어 있는 거지.
그치? K값이 자연수화되어서 이 구조를 한번 잡아봐. 나중에 여러분들 정적분에 관한 이야기들 할 때, 정적분의 개념에 관한 논술 문제 얘기할 때 얘기할 텐데, 이 식을 잘 비교하면 크게 다른 점이 뭐냐면, 사실 이 인테그럴은 다른 게 거의 없어. 인테그럴이 결국 정적분의 정의식을 보면 리미트 시그마잖아. 그치? 여기에 이미 시그마에 리미트 무한이 들어가 있는 거야. 달라져 있는 건 뭐가 달라져 있어? 그치, 뒤에 뭐가 있어? 여기는? 그쵸, dx가 있는데 여기는 dx가 없는 게 아니라 델타 x가 있는 거야. 델타 x가 얼마? n과 k와 k 사이의 간격 얼마? 1이 있는 거야. 곱하여져 있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보통의 이런 무한급수의 표현들도 사실은 적분이 우리가 함수의 면적이라고 생각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리미트 시그마에 관한 것도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것을 일종의 면적처럼 취급할 수 있게 돼. 이 함수에 대해서. 폭이 얼마인? 여기는 폭이 dx, 델타 x지? 아주 작은 영역이지? 근데 여기는 폭이 얼마? 1로 되어 있는 거야. 즉 x의 폭을 1씩 잡아주고 직사각형의 면적들을 시그마한 거야. 거기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고 델타 x의 n분의 1이 있잖아. n분의 b-1이 돼 있잖아. dx가. 그치? 델타 x가. 그때 n이 무한대로 가면서 이게 굉장히 좁아지지 여기서는. 델타 x의 폭이 굉장히 좁아지는 건데 얘는 1로 되어 있는 거야. 흔히 우리가 실제 값과 근사값, 함수의 면적에 대한 실제 값과 그것의 근사값과 같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분구조법에서 비슷하게 다뤘어. 그리고 그 값들 사이에는 부등식이 존재하지. 여러분들 왜 함수 fx에 대해서 면적 계산할 때, 구분구조법을 할 때 직사각형을 막 그리다 보면 삐죽삐죽 튀어나간 부분들 있잖아. 실제 값에서. 삐죽삐죽 튀어나간 부분이 그래프의 위쪽으로 튀어나가면은 직사각형들을 더한 게 실제 면적보다는 큰 거지. 그치? 그리고 그 아래쪽에서 그래. 함수 아래쪽에서 그려지게 되면. 그치? 삐죽삐죽 그린 것이 실제 면적보다는 작다는 부등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게 그 부등식인 거야. 부등식 관련된 항인 거야. 이 둘을 비교하는 거. 이거는 연속적인 값. 얘를 한번 함수항에 똑같은 영역의 함수항에다가 그림을 그려보고서 면적으로 처리하게 되면 그 면적에 대해서 이것보다 큰가 작은가 그거 가지고서 우리가 부등식을 임의로 만들 수가 있어. 이거보다 이게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이거보다 이게 크게 만들 수도 있고. 물론 완전히 똑같거나 비교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양끝 쪽이라든지 양끝에 직사각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영역적인 어떤 좀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이따 문제 보면서 얘기하고. 자, 요 두 가지 비교하는 문제를 나오면 이건 부등식의 문제다. 알겠지? 그리고 참값과 근사값의 문제로 생각해도 좋고 교과서에 배운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가져가서 접근해 보게 되면 거의 100% 풀 수 있어요. 근데 언뜻 처음에 딱 보게 되면은 제시문에 저런 설명이 나오거나 문제에서 바로 저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좀 당황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지. 그치? 응? 자, 먼저 밑줄 친 1을 증명하라. 급수 시그마 AK 무한급수가 수렴하는 경우는 반드시 무한급수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그 수열의 극한이 0으로 수렴해야 된다. 요거 증명까지 해본 사람. 이거는 외우고서 있지 거의. 그치?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수열은 0에 수렴해야 된다. 이거 대한 그 자체를 증명해라. 이게 뭐 부분합으로 그냥 하면 되지. AN 이퀄 뭐? SN 마이너스 SM 마이너스 1. 이거 여러분들 지난 우리 수열과 극한 맨 처음에도 이거 했었지? 비슷한 거. 그치? 그래서 AN 이퀄 SM 마이너스 SM 마이너스 1의 극한 취해가지고. 그래서 SN의 합이 수렴한다고 그랬으니까 시그마 AK라는 걸 우리가 뭐라고 써도 돼? 펜이 다 어디 갔나?
이거 다 같은 표현들이야. 알겠지? 그래서 주어진 어떤 수열 AN에 대해서 수열에 대해서는 수열의 부분학과의 상관관계는 항상 이거는 뭐 예외 없이 적용되잖아. SN이 뭐 특별한 경우, 홀짝성을, 수열 AN이 홀짝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특별한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알겠지? 이 식이 성립되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 어떤 경우야? 수열 AN이 홀짝성이 있는 경우. 아니면 뭐의 배수들은 이런 식으로 가고 AN이 그냥 하나의 수열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두세 개의 수열의 이제 합으로 막 뒤섞여가지고 구성되어 있다면 그런 경우들은 제외하고 이웃하는 항사에 일정한 점화식이 형성되어져 있는 수열 AN의 경우에는 AN에 대한 점화식이 일반적으로 성립되어 있는 AN의 경우에는 모든 N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성립되어 있는 경우는 항상 성립하게 돼 있어. 이거는 주의할 거는 이것에도 예외는 있을 수가 있다. 응?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극한들을 직접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는 거지. 리미트 AN이 0이 되어지는 걸 우리 확인해 주면 되니까. 리미트 SN에 대해서. 그러면 이 값이 뭐가 되어지게 돼? 그렇죠. 문제의 조건에서 급수 시그마 AK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 무한급수 시그마 AK가 수렴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것들의 수렴값은 조임 정리해서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같아질 수밖에 없지. 그래서 0이 되어져. 하고 끝나는 거야. 증명은 정말 별거 아니야. AN에 관해서 SN과 부분합과. 어차피 합과 일반항의 관계. 다른 거 필요 없고 쫙 실어놓으면 이런 거 뽑아서 봐야 돼. 이거는 합이고 뭐야? 얘는 일반항. 알겠지? 합의 극한과 일반항의 극한의 비교다. 이런 식으로 의미를 해석해보면 조금 더 쉽게 저걸 떠올릴 수 있을 거야. 합과 일반항 관계 AN, SN-SM-1. 그치? 그렇게 연결시킬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딱 문제를 읽는 법을. 시끄러워. 자, 요 2번 문제는 좀 뺄게요. 2번 문제는 여기서 굳이 뭐 써야 되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 3번 문제로 바로 갑시다. 바로 가지니까 화내는구나. 자, 밑줄치 3. AN 이퀄 인테그럴 2부터 n까지 x의 로그 x의 제곱분의 1 dx를 이용해서 무한급수 시그마 k 이퀄 2부터 무한까지 k의 로그 k의 제곱분의 1이 수렴함을 보일 수 있다. 이 제시문을 이용해서 수렴성을 보인다는 얘기는 이것 자체가 뭐다? 단조 증가하거나 단조 감소하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 것보다 크거나 작은 것만 보여주면 되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이걸 수렴함을 보이라는 얘기는 이걸 이용해서 이걸 수렴함을 보이라는 얘기는 얘가 반드시 어떨 때에만 가능해. 얘가. 그치? 얘가 수렴할 때만 가능해. 얘가 특정 값으로 수렴해서 어떤 값 이상을 넘지 못하거나 어떤 값 이하로 내려가지 못할 때 얘가 그거보다 크거나 작으면 되는 거지. 그럼 얘가 수렴한다는 거 되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일단은 뭐 그 전에 또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건 여기에 주어져 있는 구조가 함수의 구조 같죠? 수열의 구조와. 그치? 일반항의 형태 같단 말이야. 함수와. 그러니까 뭐부터? 이것도 개형. 그래프의 개형도 생각해 주는 거야. 면적을 구하는데 도대체 면적의 n의 값의 증가에 따라서 면적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것도 수열이니까. 그치? 그 변화가 증가하는 수열인지 감소하는 수열인지. 근데 얘는 어차피 면적도 합이잖아. 그래 안 그래? 2부터 n까지의 면적이 합이지. n이 커지면 커질수록 합이 더 커지는 거지. 그치? 얘도 n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무한대로 가면서 n이 커지면 커질수록 면적이 합이 되는 거고 수열값의 합이 되는 거고. 뭐만 보여주면 얘가 양이거나 일반적으로 얘가 양의 값을 가지거나 일반항이 양의 값을 무조건 가진다고 한다면 얘는 무조건 무슨 수열인가요? 단조 증가. 얘도 면적 무조건 증가. 그치? n의 값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뭐만 따주는데 얘가 얘보다 크다라는 거. 부등식만 우리가 만들 수 있으면. 그런데 얘가 수렴한다. 아까 전에 적분값 계산해서 실제로 n이 무한대일 때 수렴한다는 거 보여주게 되면. 그치? 증명 끝이거든. 자, 그 과정의 이제 수학적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야. 지금 말로만 조금 빨리 한 거고 실제로 하나씩 세부적으로 다 볼 거야. 응? 지금 머릿속으로 너무 생각하지 말고. 자, 함수 fx에 대해서부터 생각해보자. x의 로그 x의 제곱분의 1이 이거 자체는 뭐야? 감소함수죠. 그치? 로그 x가 증가함수이고 그 다음에 x분의 1 역시 x분의 1은 감소함수이고 로그 x의 제곱분의 1 역시 감소함수잖아. 그치? 로그 x가 증가함수니까 역수로서 감소함수가 되어지게 돼. 그래서 함수의 개형이
이와 같이 y equal fx 함수 fx에 대해서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러면 감소함수로서 이렇게 이제 잡을 수 있다. 자, 여기 밑에 그려준 사각형이 지금 뭘까? 여기 2에서부터 출발한 거야. n equal 그 인테그럴 2부터 n까지로 돼 있지? 그치? 인테그럴 2부터 n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2부터 n까지에 대해서 함수의 면적과, 그쵸? 이거는 지금 이 함수의 면적보다 작은 직사각형들의 면적, 폭을 얼마로 잡아서? 그치? 그 시그마에 대한 거, 시그마와 인테그럴을 비교할 때는 시그마의 값을 델타 x를 1로 잡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뒤에 델타 x의 항이 n분의 1이라는 이런 게 따로 없고 안 나와 있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끝나 있으면은 그건 델타 x를 1로 잡아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물론 이제 그것도 변형이 가능하긴 하지만은 필요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거 일씩 잡아주게 되면 2부터 몇 가지? n까지. 총 몇 개의 칸? 그치? n-1개의 칸으로 돼 있죠? 그치? 그리고 각 경계. 한 칸의 경계에 대해서 함수값에 대응하는 것을 갖다가 그치? F3부터. 지금 요 직사각형의 면적은 뭐야? 밑변의 길이를 1로 잡아줬기 때문에 그쵸? F3, F4. 땡땡땡 어디까지? FN까지. 그러면 F3부터 FN까지 더하면 되는 거지. F3부터 FN까지 더한 것은 2부터 N까지 적분한 것보다는 어떻다? 이거 부등식 만드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저거는. 이 부등식은 항상 일정한 건 아니고 함수가 감소함수냐 증가함수냐에 따라 달라져. 증가함수가 되면은 그 내용의 요소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F3부터 어디까지? Fn까지 더한 것은 인테그럴 2부터 n까지에 대해 fx의 dx보다는 작다. 이런 부등식을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F3부터 시작하는 부등식만 쓸 수 있나? 만일 여기에 경계의 값을 F2에 대한 사각형의 면적으로 잡아주면 이번엔 바깥쪽으로 삐져나가지. 이거 많이 봤잖아. 그쵸? 그래서 좌경계값을 각 구간에 1일만큼의 구간에 각 좌경계값을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직사각형이 삐져나가게 돼. 그쵸?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은 요거는 면적이 어떻게 돼? 어디서부터 출발해? 그치? 밑변의 길이가 1이니까 높이 F2. 그래서 F2에서 다만 여기 끝나는 게 달라지지? 그치? Fn-1까지. 그래서 F2에서 F의 n-1까지의 면적은 인테그럴 2부터 n까지 fx dx보다는 크다.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는 거지. 필요한 부등식을 뽑아서 쓸 수 있고 두 부등식을 동시에 활용할 수도 있어. 두 부등식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는 극한에 대한 조임 정리 이용해서 정적분의 면적 정의할 때 쓰는 거고. 그치? 여기서는 요거 하나만. 왜냐면 보니까 함수가 구간에 다 무슨 값이야? 양의 값이죠. 그치? 모든 함수의 값들이 양의 값이고 얘가 수렴하는 걸 지금 보이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치? 얘가 수렴하는 걸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증가하는 수열. 면적이니까 증가하죠. 그쵸? 그래서 함수의 값이 적분값이 증가하고 이거 역시도 증가하게 된다. 다 양의 값이니까 함수 각각이 다 양의 값이기 때문에 다 증가하고 그 다음에 얘가 수렴하는 것을 보여서 얘가 수렴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지. 그치? 근데 여기 지금 빠져있는 게 있죠? 그냥 이걸 써서는 안 되고 요거는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식으로 요건 수열 AN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그쵸? 2부터 n까지 인테그럴 fx dx는 수열 AN이라고 돼 있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F3부터 Fn까지의 합에 대한 그리고 n을 무한대로 보내는 시그마의 수렴성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n이 어디서 k가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돼 있어요? 2부터 출발하고 있죠. 그러면 양변에다 뭘 더해주면 돼? 그쵸. F2의 특별한 값만 뒤에다 더해주면 돼. 그래도 부등식에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F2가 뭐기 때문에? 양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그치? 양변에 더하여도 부등식에는 변화가 없을 테니까. 즉 뭘 비교하면 되는 거야? 그쵸. 요 값이 수렴하는 값만 확인해 주면 되는 거야. an 플러스 f2가 수렴하는가? n이 무한일 때. 이게 수렴하고 어떤 값을, 일정한 값을 가진다면은 좌변도 어떻게 되겠어? 수렴한다. 뭐에 의해서? 제시문의 수열 수렴성의 검증에 의해서. 그치? 이제 그러면 나머지 이제 뭐야? 이 적분 계산 문제인 거야.
이 문제는. 자, 어떻게 하려니 대충 방향이 잡히지? 수열 수렴성의 검증에 있어서는 이런 적분을 통한 수렴성 검증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보통 정적분이지, 정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그 면적이 되어지고 그 면적 자체는 어떤 특정 영역에서 발산하거나 날아가지 않는 한에는, 무한으로 날아가는 점이 있기 전에는 대부분 어떤 특정 값을 가져버리기 때문에 그 함수에 대한 적분을, 정적분의 정의를 통해, 정적분을 통해 가지고 시그마 합, 무한급수에 대한 수렴성을 보이는 것은 흔하게 낼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해. 다만 구간 내에서 그 함수가 단조 증가하거나 단조 감소하는 경우에 비교하는 함수가. 시끄럽다 이거. 어떻게 지우지? 이거 계속 나올 텐데 누를 때마다. 스피커를 어떻게 끄냐? 이거 돌리면 되나? 됐다. 전에 어떤 남학교 가서 이거 똑같은 게 내가 이거 저 소리 저기를 해놓는다는 게 깜빡했는데, 시끄럽다고 똑같이 막 시끄러워가지고, 야, 소리 어떻게 들리냐고 그랬더니 한 애가 가더니 마이크를 막더라고, 손으로. 스피커를 손으로 막아. 그래서 딱 하니까는 딱 울리잖아, 이 또라이가. 그러더니 지 윗돌을 딱 보더니 딱 걸어놓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게 스피커 선을 뽑더라고. 아니야, 걔가 무식한 거지. 똑같이 여기서 이거 조절하면 끝나는데. 그래도 스피커에다 물 안 뿌리는 게 다행이지. 자, 그래서 뭐 수학적인 이론을 아시겠죠? 어떻게 접근하려고 하는지. 그치? 요 부등식, 수열의 학과 적분과의 부등관계식, 이런 것들을 한번 잘 봐도, 특히 단조 감소하거나 지금처럼 단조 증가하는 구간 내에서 단조 감소하거나 단조 증가하는 함수 내에서는 항상 성립하게 만들 수가 있어. 저 부등식들은 필요할 때.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그마와 인테그럴에 대한 부등식들은 이런 면적의 비교를 통해서 오는 부등식이다. 요거 하나 딱 기억해둬요. 부등식 문제 혹시라도 여기가 아니라 다른 데서 등장하더라도. 알겠죠? 자, 이제 AN의 계산 문제야. AN 플러스 F2를 계산해서 요게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수렴한다는 것만 보여주면 이제 끝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수열 AN, F2, 여기서는 이제 수열 AN을 F2까지 아예 합쳐서 계산했습니다. 원래는 수열 AN을 지금 여기 풀이처럼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이거 안 돼요. 왜냐하면 수열 AN은 이미 문제에서 정의돼 있어. 그치? 수열 AN은 이 적분이라고 정의돼 있잖아. 근데 거기에다가 F2로 해서 다시 AN이라고 정의했단 말이야. 이거는 원래 안 되는 정의야. 알겠지?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정리할 때 조금 실수한 거고, 이럴 때는 요걸 다시 BN으로 이렇게 새롭게 정의하거나 했어야 돼. 수학적 기호가 중의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 일단은 인테그럴 2부터 n까지 fx, dx를 해결하기 위해서 x 로그 x의 제곱분의 1 dx를 갖다가 적분하기 위해서 치환적분을 갖다 선택하자. 로그 x를 t로 치환하면, 치환적분할 때 꼭 써야 되는 거 뭐들이라고 했어요? 무엇으로 치환했는지. 알겠지? 그 다음에 dx와 dt의 관계 반드시 써야 된다 그랬지? 그 다음에 적분의 영역의 변화들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여기서는 뭐 적분의 영역 변화까지 쓰지 않았는데, 사실 여기 적분의 영역 변화까지 다 써줘야 돼. 간단하게 로그 2에서 로그 n으로. 로그 x를 t로 치환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살펴보게 되면 2의 마이너스 t 대입해서 정리해보게 되면 2의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t의 마이너스 2제곱 2의 t제곱에서 소거되어지고 마이너스 2의 t제곱 마이너스 t의 마이너스 2제곱의 dx 적분으로 이제 나오게 되죠. 그치? 그래서 t의 마이너스 t의 마이너스 1 적분으로 가서 로그 2에서 로그 n까지의 적분을 해서 마이너스 로그 n분의 1 플러스 로그 2분의 1. 뭐 요건 계산이야. 자, n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되게 돼? 이게 0으로 수렴해버리죠? 그치? 로그 n분의 1이 0으로 수렴하니까 무한대에서 로그 2분의 1로 끝나게 돼. 그 다음에 F2 계산해서 그냥 더해주면 되는 거지. F2는 정의에서 뭐야? F2는 2 로그 2의 제곱분의 1. 이것도 하나의 특정 값이지? 상수 값이지? F2도. 그래서 결국 최초에 정의한 AN은 2 로그 2의 제곱분의 1에
로그 2의 1 마이너스 로그 n분의 1 정적분 계산한 거. n을 무한대로 보내서 어디로 수렴한다? 리미트 an이 2 로그 2의 제곱분의 1 플러스 로그 2분의 1로 수렴하게 되죠. 그러므로 뭐다? 수열은 주어진 수열은 수렴한다. 그치, 무한급수는 수렴한다 하고 증명 끝나게 되는 거야. 진짜 AN이 다 BN으로 바뀌는 거죠? 그치, 여기서 지금 AN을 쓴 건 다 BN으로 바뀌어야 돼. 선생님이 여기다 표시한 거는. 여러분들 다 봤을 때는 AN은 제시문에서 인테그럴 2부터 n까지 xf, 로그 x의 제곱분의 1로 정의되어 있지? 그치? 그래서 AN이 그렇게 정의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쓰면 안 돼. 여기는 제시문에서 정의한 수열 AN에 대해서 F2를 더한 거니까. 요거는 뭐 BN이란 이렇게 따로 정의 써줘야 돼. 마지막 줄에 요거 K2부터예요. 알겠죠? 요 시그마. 문제에 쓴 거 그대로. 손질해야 될 게 많네요. 일단 소리부터 꺼놔야겠다. 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지만 잘 정리해도 마음속에. 알겠지? 자, 시민 내용들만 잘 계산해 정리해 주시면 되고, 뭐 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크게 신경 쓸 것들은 아니야. 물론 계산이 당장 안 되면 갑갑하긴 하겠지만, 이제 계산 뭐 수능 문제 풀고 하다 보면 그런 계산들은 익숙해질 거고, 문제는 이런 정적분과 시그마의 무한급수, 정적분과 무한급수의 부등식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생각해야 되는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접근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경험을 잘 갖춰놓자는 거야. 알겠죠? 수렴성에서. 요건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 자, 함수 fx가 감소할 때의 부등식과 면적과 시그마에 대한 부등식과, 그 다음에 함수 fx가 증가할 때의 부등식, 이런 것들은 이제, 그래서 이 부등식들을 일정한 게 아니라 함수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문제에 주는 함수의 상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요걸 쓰기 위해서는 함수의 뭐부터 분석해야 돼? 개형. 그치, 증감부터 분석을 해야 돼. 알겠지? 그래, 그렇게 차분하게 생각하고 가져가면 정확합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는 F2부터 Fn까지의 합, 그쵸? 요게 인테그럴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지. 뭐 이런 것들을 뭐 일반에서 쓰기도 하는데, 봐봐. 제가 아까 전에 설명했던 거. 어차피 이것도 fx0부터 fn-1까지 뭐 더하긴 했는데요. 여기 델타 x가 얼마인 경우에 보통 시그마로 나오는 경우는 1인 경우. 근데 문제에서 이게 만일 n분의 1이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게 돼? n분의 1의 극한으로 가게 되면, 그치, 이것 자체가 그때는 등호가 성립할 때가 되는 거야. 인테그랄과. 그치? 그래서 사실 이 델타 x에 관한 것들이 정적분의 정의, 리미트 시그마를 통해서 정적분의 정의식 혹은 정적분의 식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핵심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델타 x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의 문제에서도 사실 델타 x가 1이다 라고 이렇게 미리 생각하고 접근해 보지 않으면 이걸 면적으로 처리하는데 곤란을 겪게 되거든. 델타 x가 1이라는 얘기는 이걸 직사각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그치? 면적과 면적의 비교로서. 부등식도 그렇고 등식도 그렇고요. 한쪽에 인테그럴이 있고 한쪽에 어떤 특정 값이 있다. 특정 값이 있다. 그러면은 이 인테그럴에 관한 해석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함수에 대한 뭐다? 면적이다. 그러면 이게 면적이면은 좌변도 뭐가 돼야 돼? 그치? 면적이야. 면적 대 면적으로 비교해야 돼.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있었을 거예요. 수화식 부분에 우리가 앞에서 할 때. G0. 함수 G0 값에 대해서 함수 G0 값에서 부등식 만드는 거 있잖아. 인테그럴하고. 함수의 최소값이 그 함수의 적분값보다 작거나 같다. 0에서 1 사이에서는. 그걸 증명해야만 되는 문제가 전에 있었어. 언뜻 보면 뭐 기억이 날 수도 있겠는데, 함수 gx에 대해서 fx가 아니라 뭐 그때는 gx를 뺐는데, 함수 gx의 0에서 1까지의 dx에 대해서 gx가 증가함수일 때, 이거 우리가 평균값이라고 그랬지? 기억나? 함수의 평균값, 0에서 1까지 평균값. 이렇게 해서 요게 뭐보다 크다? 그쵸? G0보다 크다는 걸 증명할 때. 이게 증가함수니까 G0는 무슨 값이야? 최소값이지? 최소값이란 말이야, 구간에서.
항상 이게 크다라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0부터 1까지에 대해서는 무조건 성립해. 알겠지? 0부터 1까지에 대해서는 무조건 성립하지만 임의의 A에서 B까지에 대해서는 임의의 A에서 B까지의 면적에 대해서는 그 구간의 최소값에 대해서 이 적분이 항상 성립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 부등식이. 0에서 1까지는 무조건 성립하지만 0에서 1까지에 대해서 이거 증명할 때 이거 어떻게 했어? 금방 했던 거. 이게 면적이지. 좌변 면적이지. 그럼 이거 우변도 뭐가 돼야 돼? 이것도 면적이어야 비교하는 거예요. 이거 면적으로 바꾸려면 1이 미치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여기서는 이거는 이와 같이 뭐 시그마로 돼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걸 할 수는 없지. 그치? 너 확장하거나 저런 식으로 할 수는 없어. 그래서 다른 방법 써야 돼. 그냥 인테그럴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돼, 안 돼, 이거? 되지? 어차피 지제로는 상수니까. 그쵸? 함수의 값으로도 지제로는 상수니까. 이거 계산하면 어차피 지제로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와 뭘로? 면적 대 면적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이건 무조건 성립해. 그렇잖아. 그치? 왜냐면 그 구간의 최소값에 대해서 최소값을 자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요 면적에다가 여기에 지제를 이렇게 곱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지제로에 대한 밑변이 1이고 밑변의 길이가 1인 밑변의 길이가 1이고 높이가 지제로인 직사각형의 면적으로 딱 나오게 되는 거야. 알겠지? 응? 그 직사각형의 면적보다 그것의 구간에서의 함수값.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아까 전에 일반화시켜서 A에서 B까지 했을 때 안 되는 게 어떤 게 있어 그랬어 이거. 함수 gx가 음함수인 마이너스 함수인 경우에 안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이게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함수가 이렇게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서 마이너스 값이고 이게 최소값이잖아. 최소값에 대한 면적을 계산하게 되면 임의의 것까지 면적을 계산하게 되면 여기가 그쵸? 이 함수의 값하고 여기에서 요 면적의 값하고 이게 마이너스가 되어지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더 작아질 수가 있어요. 이 G0를 갖다가 그냥 쓰게 되면 여기서 그냥 G0 여기를 그냥 GA로 쓰게 되면 GA는 뭘 계산한 거야? 여기 그냥 GA로 쓰면 금방 했듯이 0에서 1까지만 계산한 거야. 여기 그냥 G0 쓰면 즉 G0에서 0에서 1까지만 계산해서 요 면적을 취하고 알겠지? 인테그럴 A에서 B까지를 해버리게 되면 인테그럴 A에서 B까지면 이 면적을 취해서 마이너스를 취하게 된단 말이야. 그럼 누가 더 작어? 누가 더 커? 얘가 더 클 수가 있지? 마이너스라 하더라도. 마이너스 면적이 작을수록 작은 거니까. 조금 복잡해? 전에 한번 설명했던 건데, 그러니까 이런 부등식의 문제들에 있어서 인테그럴에 들어가는 부등식의 문제는 부등식이나 등식의 문제들 있잖아. 이런 거는 좌변 만일 식을 해석하고자 할 때, 내가 해석하고 싶을 때는 인테그럴은 면적이다. 그걸 알고 있으니까 나머지 항들의 계산도 결국 뭐여야 된다? 면적이어야 된다.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fx dx equal GC의 B-A 적분에 대한 평값정리라고 얘기한 적 있죠 이거? 전에 이거 하면서 했어. 이거 적분에 대한 평값정리라고. 함수 fx에 대한 적분에 대한 평값정리.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되어진다? 아 얘가 뭐다? 함수 fx의 A에서 B까지의 함수 fx에서 A에서 B까지의 뭐야? 저거 좌변이? 면적이야 면적. 면적이야. 그러니까 우변도 뭐여야 돼? 면적이어야 돼. 자 함수 여기 fx죠. fc 함수의 값이죠. 상수값. 어떤 함수의 상수값이야. 함수값. 그 다음에 b-a는 구간이죠. 얘가 면적이 된다는 건 어떤 도형의 면적이야 이거? 이 직사각형의 면적이야. 즉 함수의 면적과 같은 직사각형의 면적을 가지는 fc가 존재한다. 이게 이 식에 대한 해석인 거야. 적분의 평값정리에 대한 해석. 기하학적인 해석. 면적은 면적으로, 기울기는 기울기로. 만일 여러분들한테 미분계수에 관한 어떤 부등식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다. 그러면 함수에 대해서 당연히 뭐 따져봐야 돼? 반대편도. 기울기 따져봐야 되는 거야. 변화량이라든지.
알겠지? 변화율. 등식은 뭐까지도 포함한다? 굉장히 포괄적인 얘기긴 하지만 등식이나 부등식은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함수나 식에서 식이 가지는 수학적 성질에 대한 뭐까지도 포함한다? 차원까지도 포함하는 거야. 차원에 대한 등식까지 가는 거야. 면적은 면적의 차원으로, 길이는 길이의 차원으로, 기울기는 기울기의 차원으로 이런 식으로 비교한 등식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제 포괄적으로 우리가 이런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식을 해석하고 읽을 때 문제에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읽어야 우리가 문제의 방향을 잡을 수 있겠지. 그치? 응? 그런 하나의 중요한 요령이기도 하고 원리이기도 해. 수학의 특징이기도 하고. 자, 면적과 선은 비교할 수 있다 없다? 면적과 선은 비교 불가능해요. 대소 비교도 불가능해요. 차원이 다르면 대소 비교가 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기하학적으로는. 최소의 면적의 최소값은 길이의 최대값보다 적을 수도 있어요. 즉 0의 면적에 무한대의 길이가 들어갈 수도 있어. 도형의 면적이 0임에도 불구하고 그 도형 내에 들어가는 선분의 길이는 무한대가 될 수도 있다고. 실제로 이제 논술 시험 문제 나왔던 것 중에 프랙탈 이론에 관한 건데 한 변의 길이가 1인 직삼각형이 있다고 하자. 이 삼각형의 최초의 넓이는 얼마예요? 최초의 넓이는 2분의 1이지. 자, 이 삼각형에서 어떤 조작을 할 거냐면 가운데를 뻥 하고 뚫을 거예요. 삼각형을. 2등분해 가지고 변의 길이들을. 요걸 땅 하고 떼낼 거야. 그럼 면적이 몇 분의 몇으로 줄어들어? 4분의 3으로 줄어들지. 4개 조각 중에서 한 조각 가운데를 빼내는 거야. 알겠지? 그럼 요것만 남지? 그러면 4분의 3으로 줄어들어. 그리고 나머지 또 남은 삼각형에 또 한 번, 세 번째 작업에서 요걸 또 떼내는 거야. 또 3분의 1씩을. 4분의 1씩을. 그럼 면적이 또 얼마로 줄어들어? 또 4분의 3으로 줄어들어. 그 다음 단계에서. 이런 단계를 무한히 반복해 가는 거야. 그러면 이 나머지 이렇게 해서 무한히 반복되는 도형은 그 면적이 점점 어떻게 돼가? 최초의 2분의 1에서 2분의 1 곱하기 4분의 3, 2분의 1 곱하기 4분의 3의 제곱, 그치? 2분의 1 곱하기 4분의 공비 4분의 3인 등비 수열이지? 그치? 면적의 변화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디로 가게 돼?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게 돼.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게 되면. 즉 면적이 무한대 0으로 가는 도형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저런 식으로 도형에 대한 조작 작업을 무한히 한다고 가정하면. 이런 도형을 이제 프랙탈 도형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 도형을 둘러싸는 이 도형 내에 만들어지는 선분의 길이, 둘레의 길이를 한번 생각해봐. 둘레의 길이는 처음에 만들 때 둘레의 길이는 얼마야? 1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2. 그치? 2 플러스 루트 2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여기를 빵 떼냄으로써 여기에 이만한 길이가 더 생기지? 얼마만큼 줄어들었어? 그쵸? 2분의 1만큼 늘어났죠, 이거는. 왜냐면 내부의 바깥의 길이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경계선이 더 생긴 거니까. 그치? 둘레의 길이가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돼서 2 플러스 루트 2에 2분의 1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2만큼 늘어난 거야. 그렇잖아. 사방에서 절반 길이씩 줄어들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또 여기에서 또 다시 또 요만큼의 이것의 절반에 해당하는 게 또 늘어나겠지? 그치? 근데 얘는 1의 값보다 크잖아. 이 비율 값이.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로 보내면 길이는 어떻게 되게 돼? 무한대의 길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즉 0의 면적에 무한대의 길이가 들어가는 도형이 되는 거예요. 면적은 0으로 가면. 그러니까 면적이라는 것과 길이는 그 자체로서 비교 가능해? 불가능해? 그치. 기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야. 단순히 숫자의 값으로서 면적은 2고 길이는 1이다. 그래서 면적은 길이이다. 그렇게 안 되는 거야. 알겠지? 면적을 길이라고 표현하면 공식으로, 만일 여러분들 공식을 쓰잖아. 공식을 쓰면 그 공식 내에는 다 뭐가 들어있냐면 차원도 다 맞춰져 있는 거야. 수학적으로. 과학에서 특히 단위 계산 같은 거 많이 하지. 그치? 단위 맞추는 거 많이 하잖아. 수학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돼 있어. 뭐 원의 면적 구하는데, 뭐 호의 부채꼴의 면적 구하는데 S 이퀄 2분의 1 R제곱 세타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자. 그럼 그 R제곱 세타 속에 그 단위들을 다 계산을 정리해 보게 되면 당연히 면적으로서 제곱에 관한 식이 나와야 돼. 길이의 제곱식이.
만일 S 이퀄 L이라고 돼 있는 식이 있다고 하자. 면적에 대해서 길이로 돼 있는 식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여기 길이에 뭔가가 빠져 있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빠져 있는 거야. 아까 전에 곱하기 1 델타 X가 빠져 있는 것처럼. 아까는 델타 X가 들어가면서 밑변의 길이가 나온 거지. 그래서 차원 맞춰준 거야. 여기에 뭔가가 빠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빠진 거지 원래부터 이것과 이것이 같은 건 아니란 거야. 이게 수학적 관계의 식은 기본 원칙이야. 알겠지? 한 가지 덧붙이자면 미분이나 적분 같은 것들은 미분과 적분이 중요한 이유는 미분, 적분은 차원을 변화시키는 식들이야. 공식들이야. 미분의 계산은, 적분의 계산은 차원을 어떻게 해? 점점 늘려줘. 내부 함수 fx에 대해서. 물론 전체는 어차피 차원이 정해져 있는 거고 함수 fx에 대해서 인테그럴 한다고 하자. 예를 들어서 4파이 r의 제곱에 대해서 적분한다고 하자. dr로 이렇게 적분한다고 하자. 4파이 r 제곱 뭐야 이거? 9의 표면적이죠? 9의 표면적. 네. 그치? 9의 표면적 적분하면 뭐 나와? 그치? 3분의 4 파이 r 3분. 얘는 뭐야? 면적. 얘는 부피. 아, 면적과 부피 같을 수 있어? 아까 전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돼. 등식을 썼어. 왜 돼? 여기에 dr이 있으니까. 면적은 길이의 제곱으로 되잖아. 그치? 면적은 길이의 제곱이지 거기에 dr, 길이의 제곱이 한 번 더 곱해진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길이의 3승이야. 그래서 부피가 될 수 있는 거야. 요게 중요하다는 이유 알겠지? 눈에 잘 보이지 않아도. 미분은 어떻게 하는 거야? 차원을? 그치. 결국은 요걸 덧붙이는 거야. 적분은 요걸 덧붙여서 차원을 늘려주는 거고, 요걸 곱하여서, 단위를 늘려서, 단위를 늘려서 차원을 늘려주는 거. 미분은 나눗셈을 통해가지고, 그치? dx분의 dy에서 나눗셈을 통해가지고, y에 대한, fx에 대한, dx분의 dfx를 한다면, fx에 대해서 x의 차원을 하나 줄임으로 해가지고, 그 차원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면적을, 부피를 미분하면 뭐가 나오게 돼 있어? 면적에 관한 식이 나오고, 면적을 미분하게 되면 길이, 선에 관한 식이 나오게 돼 있는 거야. 그러나 등식으로 썼을 때 분모에 dx라는 게 있어가지고 좌변과 우변에서의 그 등식은 차원이 다 맞춰져 있는 등식인 거야. 알겠지? 지금처럼 저 dr처럼. 이건 우리 수업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들을 읽고 수식에 대한 의미들을 해석해 갈 때 빠져있는 무엇인가가 있을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확장 능력이거든. 이해력이고. 그래서 그냥 한번 얘기하는 거야. 자, 문제 4번은 그냥 계산식이고요. 문제 4번은 식변형이야. 다른 건 아니고. 그냥 부정계수. 미정계수를 정하는, 수열에 대해서 미정계수를 정의하는 그런 방법론이고, 문제를 한번 볼까요?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문제는 아니까 4번 같은 경우엔. 두 급수 시그마 k 이퀄 1부터 무한까지 2ak 플러스 3bk와 시그마 ak 마이너스 2bk가 모두 수렴한다고 할 때, 자, 이 각각의 수열들이 수렴한다고 할 때, 수열 an, bn이 모두 수렴하는지를 설명하시고. 실제로 이제 수렴해. an, bn이 수렴하면 시그마는 수렴하죠? 각각의 시그마는. 그치? 이번엔 거꾸로 각각의 시그마가 수렴할 때 ab가 수렴을 보여요. 아까 전에 왜 이거하고 비교하려고 하는 거야? 문제, 다른, 여기는 직접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치, 1번. 아주 잘 쳤네. 1번에서 뭘 했어? 그치, 부분합이 수렴하면 극한이 수렴한다. 그치, 수열 극한이 수렴한다. 이거는 사실 필요 충분 조건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역은 성립하지 않아. 그치? 리미트 an이 0으로 수렴한다고 그래서 수열의 합이 수렴하지는 않거든? 대표적인 게 뭐야? 그쵸, 시그마 k분의 1 아까 전에 했던 거. 시그마 k분의 1은 발산하잖아. 근데 리미트 k분의 1은 어때? 0으로 수렴한단 말이야. 그치? 그게 발열로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다룬 것 중에 하나야. 외우다시피 해서 배우기도 하는데, 그거는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야. 여기 성립하지 않아.
그것도 간혹 문제에 잘 나오니까 혹시라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외우기라도 해야 돼. 알겠죠? 여하튼지. 근데 요거는 이제 여기 성립한다는 걸 보이는 거야. 제시문하고. 이 시그마의 합이 성립하면 각각의 수열은 수렴해야 되고 각각의 수열이 수렴하면 시그마의 합도 수렴해야 된다. 시그마의 합이 수렴한 각각에 대해서 시그마의 합이 수렴하는 건 제시문에서 이미 얘기해 줬고 그에 대해서 여기 수렴하는 거라서 한번 보여라. 이거 뜻입니다. 이건 식의 합성토에서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응? 얘 둘이 이미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이 두 식을 적당히 합성해가지고 뭐만 남겨요? 그쵸. 수렴하는 수열의 어떤 상수들을 곱하여서 합하여도 그 수열도 수렴하니까. 여기에 적당한 상수들을 곱해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뭘 없애버려? AK가 수렴한, AN이 수렴한 줄 알고 싶으면은 BL을 없어주는 개수를 선택하면 되지. 그치? 예. 그 다음에 BN이 수렴한 줄 알고 싶으면은 AK의 시그마 AK를 없애주면 되는 거야. 수렴하는 수열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적당한 수를 곱하여서 극한을 취하여도 수렴하게 돼 있으니까 합해도. 그러니까 개수 조정, 미정개수 조정하는 거야. 자, 각각이 수렴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각각의 수렴한 수열의 내부에 어떤 각각의 값들을 더하여도 어떻게 된다? 곱하여서 더해도 수렴해야 된다. 알겠지? 요게 이제 수렴해야 되니까 요 개수만 우리가 조정하자는 거야. 자, P를 7분의 2, Q를 7분의 3으로 이렇게 잡으면 7분의 2와 7분의 3으로 잡는 이유는 요 둘을 지금 합친 거야. 네. 요거는 여기 있는 게 여기고 여기 있는 게 여기고 그걸 시그마 하나로 묶어놓은 거고 시그마는 동일하니까. 네. 그 다음 여기에는 P를 곱하고 여기에는 Q를 곱해가지고 합한 거지. 네. 그치? 그것도 수렴해야 되지. 제시문에 의해서. 그리고 이때 Q가 소거될 수 있도록 BK가 소거될 수 있도록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PQ를 적당히 우리가 임의의 실수를 PK를 넣어주면 되는 거야. PQ를 넣어주면 되니까. 그래서 P를 7분의 2, Q를 7분의 3으로 넣게 되어지면 뭐가 소거되어지게 돼? 그쵸. BK가 소거되어서 AK가 나온다. 근데 이 각각이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그치? 이 변형은 수렴하는 수열. 이 변형의 시그마 합은 수렴한다고 그랬으니까. 그치? 그래서 시그마 AK가 수렴한다. 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시그마 AK가 수렴하면 뭐라고 그랬어? 앞에 문제 1번에서. 그쵸. 리미트 AN이 수렴한다. 0으로. 수렴 각까지 나온 거야. 반드시 리미트 AN은 수렴해야 돼. 0으로. 마찬가지로 이제 이거는 B를 갖다 조정하는 거고. 알겠죠?